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오늘은 무슨 전문가인가요? 야구인가요? 아니면 오늘 한화 전문가입니다. 오늘 한화 전문가. 이거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전문가라고. 이게 전문가죠. 예. 이 정도 됐으면 뭐 지금 누구 몇 위예요 지금? 10입니다. 몇 위? 10이요, 12. 우리나라 야구팀이 몇 개죠? 우리나라 10개입니다. 10개 중에 10위. 네, 이게, 잘하고 있네요. 이게 저번 달에 네. 저번 달에 방송했을 때도 10위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잠시 9위로 갔다 오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총 야구가 10개잖아요. 네네네. 아니에요. 그때 방송했을 때 8위였습니다. 8위요? 네. 아니 이번 시즌은 8위를 찍은 적이 없었는데. 바닥이 저기 어디야? KT였고 그 위가 키움이었고. 8위까지 간 적이 있었나? 키움이 8위였구나. 그렇죠. 예, 9위가 최고였어요. 9위가 하나?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KT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KT가 6월 기준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세로 이제 한화를 떠나가서 점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KT는 8위가 됐고요. 대신에 삼성의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 삼성이 왜죠? 삼성이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웬 저희 팀이 바쁘지 지금 남의 팀 사정까지. 그렇죠. 제가 뭐 하나는 왜 시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승패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승보다 패가 하나가 많으면은 플러스 1이라고 흔히 카운트를 하거든요. 4월에 승패 마진이 하나가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패를 11패를 더했다 승보다. 승보다 패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패가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5승 5패 하면은 승패 마진이 0인 거예요. 그리고 3승 7패 하면은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4인 거죠. 근데 4월이 마이너스 11을 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5승 16패 했을 거예요. 5승은 뭐예요? 5승도 할 수 있죠. 야구는 원래 꼴찌도 최소 3할은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그게 야구입니다. 그렇죠. 그 맛에 보죠 또.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5승 16패를 대충 기준으로 세우면은 2할 오픈이거든요 승률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4월엔 죽을 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5월에는 승패 마진이 0입니다. 5월에는 5할 승률을 했어요. 빚을 좀 깠네요. 네네네. 그래서 4할 승률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 해가지고 좀 상승세가 이어져서 상승세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냥 이제 좀 팀같이 해가지고 9위까지 간 거죠. 이제 KT가 그 당시에는 추락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에는 압도적인 꼴찌였다면, 이제는 좀 약간 밑에서 경쟁할 수 있는 꼴찌가 되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가을 야구는요? 가을 야구는 뭐 그런 거는 입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4월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1이 된 순간 가을 야구를 논하는 사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죠? 아니 스포츠라는 게 희망을 보고 보는 건데 희망을 먹고 자라는 게 스포츠인데 이게 승률이라는 일종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 팀이 6할을 승률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경기에 이길 확률이 60%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의 지금 승률이 4할이 안 됩니다. 3할이라고 치면 10번 하면 3번 이기는 거잖아요. 10번에서 3번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5번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이게 패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5위까지가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10개 팀 중에 5위니까 5할 승률은 해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마이너스 11을 했다는 거는 5승 11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5할 승률로 만들려면은 11승 5패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 간단하네요. 네, 그러면은 11승 5패를 하려면 승률이 거의 6할 6푼이 돼야 된다는 소린데 애초에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력이었으면은 그 승패 마진 마이너스 11을 찍지 않았죠. 명확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이게 그렇다고 물론 희망은 가지고 보지만 그럼요. 이게 하나팬은 알거든요. 희망을 가지면 고통만 커진다. 나만 괴롭다. 그렇죠. 이게 점차 이게 하나팬들의 시즌이 좀 그래요. 시즌 전에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올해는 다를 거야. 올해는 다르다. 정말 저는 올해는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월에 그게 점점 이제 밑으로 치고 올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5월에 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거 혹시 되지 않을까? 근데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또 야구가 또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시즌의 끝은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훨씬 더 많이 남긴 했지만 뭐 그런 상황이 있고. 올해 패착은 뭐예요? 이번 그 11패까지 갔던 패착은 뭐라고 봅니까?
이거는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죠, 당연히. 하지만 팬의 입장에서 보자면. 팬의 입장에서 일단 외국인 선수의 실패가 가장 크지 않나. 이 얘기 하지 않았나요?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외국인 선수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 있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옵션 1 투수 한 명이 개막전에서 공 60개 던지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부상이라고. 그래서 그 투수는 60개를 던지고 90만 불을 받아갔습니다. 보장 연봉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새롭게 정말 다행스럽게 잠깐만 60개 던지고 개막전 첫 경기에 선발로 나왔는데 첫 경기 도중에 부상으로 내려가서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팀엔 남아 있고. 쫓겨났죠 지금. 방출됐고. 네네네. 90만 불 주고. 네. 80만 불인가요? 어쨌든 뭐 80만 불 아니고 90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해가 안 되네요. 언제 계약한 선수죠? 그러니까 원래 올해 1년 동안 80만 불을 주겠다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네. 연봉 계약을 합니다. 근데 구단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면은 그 자녀 연봉은 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올해 분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 그 쫓겨났다는 선수가 그 선수. 그리고 남은 외에는 일단 그 야구에는 투수 2명, 타자 1명 이렇게 보통 외국인을 쓰거든요. 타자 1명이 정말 역대급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무슨 기록이죠? 정말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하는 80타수 중에 삼진이 40개입니다. 외국인이. 뭐 하는 선수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던 선수예요? 젊나요? 어떻게 나이가? 나이는 한 90년대 초반생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네요. 작년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던 선수였고요. 타율은 낮은데 홈런 개수가 좀 있는 장타형, 거포형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사실 홈런을 그러니까 약간 하나에서는 그런 걸 기대를 한 거죠. 이 선수가 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홈런을 좀 뭐 한 20개 정도 쳐주면은 충분히 쓸만하다. 몸값 산다. 네네. 게다가 작년에 그래서 좀 좋은 성적을 남겼던 타자 용병을 교체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 용병을 데려온 건데 새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 건데 문제는 공을 못 맞춥니다. 뭔가요? 난조인가요? 단순 난조인가요? 아니면 저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야구 해설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바로는 스윙 메커니즘이 공을 칠 수 없는 스윙이다. 그러니까 변화구에 대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실투성 볼 그냥 가운데로 뭐 던져주는 그런 공 그런 공은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누가 가운데로 던져줍니까? 그렇죠. 프로에서 변화구도 던지고 뭐 구석으로 찌르고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공에 대한 대처가 없다.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야구했대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일본 프로야구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프로야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건 언제나 그래 왔죠. 네네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일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쳤는지. 그러니까 일본 성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할 1푼 때 홈런이 17개 그 정도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한국이 좀 더 이제 수준이 떨어지니까 한 2할 5푼에 홈런 25개 정도는 치겠구나 라는 계산을 써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홈런 0개 퇴출되기 전까지 퇴출됐습니다. 일단 퇴출됐고요. 그 사람은 연봉 얼마 받았어요? 80만 불 받아갔습니다. 뭐 하나가 적선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저번에 뭐 시위 얘기도 제가 하지 않았나요? 했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팬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행히 그 투수 대체 용병으로 온 선수는 정말 베스트급의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계약을 맞춰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게 좀 그 시즌 중에 데려오게 되면 악수를 좀 많이 두게 되지 않나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한국 프로야구에는 한 외국인 선수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선수의 그 최고 100만 불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10억, 12억.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80만 불을 A라는 선수한테 썼는데 A가 퇴출당했어요. B 선수에게는 20만 불밖에 쓰지 못합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한 명의 그 몸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계약을 맺은 선수. 투수 새로 계약을 맺은 선수는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체스라는 선수인데 잘 해주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는 그
타자 용병, 네. 타자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하나 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즐기러 가는 게 많네요. 원래 야구는 그렇고요. 자, 이제 즐기는 포인트에서 네. 그 제가 창원구장에 네. 갔다 온 얘기를 끝으로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엄청 신나네. 재밌네요. 역시 야구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구장에 제가 언제 갔다 왔죠? 5월 말. 네. 5월 말쯤에 창원에 총 2박 3일 일정으로. 창원이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멀어요. 네, 서울에서 차 타고 가니까 막히지 않아도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옛날에 창원 가려면 밀양에서 갈아탔어야 됐어요. 저는 자차로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날은 대전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2시 경기여가지고 2시 경기면은 서울에서 거의 뭐 7, 8시 아침 7, 8시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대전에서 하루 그 모텔에 하루 숙박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창원 구장이 정말 좋습니다. 신축이라. 2019년에 완공된 구장 NC 다이너스 홈구장인데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네. 와이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정말 이 야구장은 너무 좋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지은 구장이고요. 일단 음식 어때요? 음식도 괜찮아요. 음식도 그 창원의 유명한 그런 뭐 프랜차이즈들은 들어와 있고요.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약간 그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러 가면은 경기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가야 음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수원도 그래요? 수원도 그렇잖아요. NC는 모든 공간이 다 개방돼 있어서 그 음식을 사면서도 야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네. 네. 그리고 3층까지 구장이 있는데 구장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야구장 안에. 그리고 그 2층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 스타벅스 매장은 경기 없는 날은 밖에서 출입을 할 수 있고 경기 있는 날에는 뭐 밖에서 다 경기장 안과 밖에서 다 출입이 가능한데 그 무슨 스타벅스 피크닉 세트 그런 거를 사면은 스타벅스 바깥에 약간 그런 잔디밭 같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야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테이블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예전에 지은 구장은 네. 테이블석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았고 깔끔하다. 확실히. 굉장히 시설이 너무 경기를 보는데 너무 잘 돼 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제가 주말 경기에 갔었는데 토요일 경기에 갔고 일요일 경기 원래 이틀을 보러 간 건데 머리까지 갔으니까 네. 일요일은 아쉽게도 우천 취소가 돼서 보진 못했는데 토요일 일단 NC 홈팬들 굉장히 많이 오셨었고요. 낮 경기였는데 이게 경기장 설계를 잘해서 그런지 그 홈팀 좌석은 다 그늘이지더라고요. 낮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말은 원정석은 다 그렇죠. 햇빛이라는 소리인데 누군가는 해를 받아야 되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구장이다. 그리고 좌석간 간격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뭐 출입을 하거나 그런 신축이니까 홈런 치기 좀 어렵겠어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설계를 할 때 어차피 최소 기준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사이즈의 구장이다. 그렇게 크진 않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홈런이 나오기 힘든 구장은 잠실구장입니다. 잠실구장이 사이즈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대전이나 그 부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최근 지은 경기장이 홈런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완공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외야가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부채꼴 모양으로. 근데 대구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게 각이 져 있습니다. 약간 팔각형 형태로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홈런이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이게 펜스까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많네요. 네. 요새 트렌드에 보면 홈런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반드시 또 야구장이 특색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메이저리그 가면은 보스턴 페네이 파크라는 되게 역사 깊은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왼쪽 펜스가 거의 15m입니다. 그린 몬스터라고 불리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대칭형 구장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지금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 정확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의 대전 경기장도 약간 그런 비대칭형 구장으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죠. 기존 구장은 어떻게 하고요?
이런 구장은 아마 이제 아마추어 구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야구가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전용 구장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효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맞습니다. 장비값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야구 팬이시라면은 좀 창원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구를 보러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KTX 타면 빠르니까요. 네네. 그리고 숙소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방에 가면 갈수록. 네네. 뭐. 저는 1박에 한 8만 원짜리 숙소에 머물렀는데 심지어 조식까지 주더라고요. 8만 5천 원인가 주말 기준으로 8만 5천 원짜리 숙소에 갔는데 조식 뷔페를 주더라고요. 약간 한식 뷔페처럼. 잘 먹고 왔습니다. 좋네요. 네네. 그리고 마산 가시면은 또 뭐 장어도 유명하고, 그렇죠. 아구찜 유명하고, 마창진 그게 다 유명하죠. 그쪽 그래서 지방이. 한 번쯤 가시면은 전 처음 가봤어요. 태어나서 그 창원 마산 쪽을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창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계획도시더라고요. 엄청난 계획도시죠. 네네. 그래서 거기 진짜 바둑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볼만했고. 그다음에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가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 달에 또 이거는 올해 몇 위 봅니까? 올해 잘하면 8위 봅니다. 잘하면. 잘하면 8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3년 연속 꼴찌를 하고 지금 4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4연속 10위는 어떠한 프로팀도 달성하지 못했던 위협입니다. 3연패까지는 다 있는데. 네네. 롯데가 3연 꼴찌까지 했었는데 지금 롯데 몇 위예요? 롯데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고 있네요. 지금. 1위까지 했다가 지금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올해 그럼 다크호스는 누구로 봅니까? 혹시 지금 5위권 안에 못 들고 있는데 나중에 치고 좀 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역시 키움이지 않나. 키움이 그래도 좀 저력이 있다. 키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기던 팀은 저력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 돼야 이긴다고. 그렇죠. 키움이 작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이거든요. 네. 단순 난조다. 좀 저는 단기 그렇게 보고 난조다. 있습니다. 네. 키움 언제가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그렇죠. 네. 하나는 안 될 팀이죠. 너무 슬프네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